오늘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다니는 목걸이 착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분들, 금은 인체의 기운을 보호하는 것이며 은은 인체의 기운을 사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바르게 착용을 하셔야 하며,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계절과 모임 장소마다 맞는 반지와 목걸이를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현대에는 이것들이 많이 목걸이로 변화하고 있으니까 원숭이띠분들 어민을 잘 살펴서 자신의 기운에 부합이 되도록 목걸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운이 강해져야만이 좋은 운이 만들어질 것이고 좋은 운을 잡을 수도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까이에서 나름 부자라고 하신 분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 그들의 기운은 다른 사람과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은하고 고요하게 아주 강렬하게 뻗어나오는 기운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상학에서도 평범한 것이 승하면 강함이 될 것이고 강함이 승하면 부드러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숭이띠분들, 목걸이를 통해서 이러한 기운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 목걸이를 이러한 원칙으로 착용을 하시게 된다면 모든 운들을 원숭이띠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원숭이띠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반지가 가방을 끼고 금목걸이를 하고서 간들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셨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원숭이띠분들 좋게 보이던가요? 사채업자나 조직 폭력배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곁에 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원숭이띠분들, 왜 가까이에 오는 것을 싫어할까요? 이들의 기운은 조절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없으면 못한 악한 기운으로 발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금은 분명히 본인의 기운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강한 기운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하며,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강한 기운을 발산하게 된다면 오히려 운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은 목걸이를 통해서 좋은 기운과 강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목걸이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운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찾아오는 운을 목걸이를 통해서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띠분들, 부자가 되는 목걸이 착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펜던트보다는 목걸이 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원숭이띠분들, 지금 금목걸이 줄을 하고 있다면 얇은 것과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본인이 부유하고 건강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가늘고 얇은 것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운이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동양에서 무엇이든지 중화를 이루고 균형을 만들어낼 때 가장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이 깨어지게 된다면 나쁜 운과 불행한 운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상학으로나 풍수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물복이 충분하거나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를 감추어야 합니다. 금목걸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재물복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이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본인이 부유하고 재물복이 많은데 드러내려고 한다면 재물의 기운은 반드시 빠져나가게 되고 이 사람에게는 나쁜 기운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원숭이띠분들이 보통 이상의 재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본인의 재력보다 조금 얇은 것, 부족한 듯한 것을 하셔야 하며, 보통 이하의 체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조금은 두꺼운 굵은 목걸이를 착용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걸이에 줄은 어미가 있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목줄에 어미를 두지 않고 그냥 멋으로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은 줄로 목걸이를 해서 말이죠. 간혹 예쁘다고 해서 쇠로 된 줄을 걸고 다니시는 젊은이들이 많던데요. 이것은 부모님이신 원숭이띠분들이 꼭 충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의 번영운을 막아버리는 최악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금이나 목걸이의 줄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원숭이띠분들, 이 금이나 은으로 된 목걸이는 자신의 기운을 조절을 하는 것이라서 상관이 없지만 다른 물질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원숭이띠분들, 목은 기운이 성할 수도 있고 사할 수도 있는 곳이라서 이것을 통해서 원숭이띠분들의 운이 변하고 교류를 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미가 없는 목걸이 줄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원숭이띠분들의 기운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목걸이와 은목걸이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원숭이띠분들, 금은 본인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것이며 은은 본인의 기운을 감하는, 즉 약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래서 본인의 몸이 약하다면 금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몸이 건강하신 분이라면 은목걸이를 착용하셔도 됩니다. 이를 자신의 체중으로 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체중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다면 은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이라면 금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셔야 기운의 균형이 맞아서 운이 크게 살아나도록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목걸이 가운데 펜던트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는지, 은반지든 금반지든 일반적으로 링어 반지인 경우에는 금과 은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왜냐하면 기운의 중심점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고, 원숭이띠분들, 세상에 무엇이든지 그 기운이 흩어지고 모이는 중심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정과 회사 역시 그러하며 단체와 사람이 모이는 곳은 모두 다 그러할 것입니다. 충분하게 중심과 구심점을 하고 있다면 어느 단체이든 가정이든 성장과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중심점이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느 단체이든 모두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라면 자녀의 목표가 담기는 글을 적어서 걸고 다닌다면 소원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한다면 영혼을 새겨서 목에 걸고 다닌다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재물운과 건강운이 상승하기를 기원을 한다면 이 목걸이의 펜던트를 붕어나 코끼리로 만들어서 걸고 다니면 될 것이고, 사후 성취와 번영을 원하신다면 호랑이나 용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닌다면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다니시는 목걸이 착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원숭이띠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